안녕하세요. 전창록의 매력도시.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축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축제의 기준은 뭐고, 좋은 축제 사례는 뭐고, 혹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우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좀 실패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각각의 이 참여자들의 역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임팩트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황인성 고문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뭐. 네,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뭐 얼추 말씀하셨는데 본령은 저는 이제 광고 및 마케팅에서 시작을 했고요. KTNG로 옮긴 걸 계기로 해서 거기는 이제 마케팅 자체가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문화라는 거를 이제 마케팅에 접목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보고 문화 마케팅 선구자 내지 뭐 1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서태지와 상상체험단 프로젝트나 상상마당, 그리고 이제 아마 대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 상상 유니브라는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주목을 해서 저 혼자는 그냥 이렇게 뻥치고 다녀요. 내가 문화 마케팅하고 커뮤니티 마케팅 선구자야. 광을 팝니다. 그거를 하다가요. 이제 회사 생활 한 24년 하니까 좀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좀 쉬면서 공부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춘천마임 축제에서 그 전에 문화 마케팅 할 때 알았던 인연으로 저한테 총감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기업 출신으로 그런 유명 축제에 총감독을 한 건 제가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뭘 할까 했는데 마케터는 참 쓸모가 많더라고요. 축제 개별 아이템은 잘 몰라도 전체 방향 잡고 어쨌든 대중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어떤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역시 마케터가 한 칼 있다. 그거를 경험을 했고요. 3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있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이제 후임한테 물려주고, 마침 이제 서울 혁신파크라고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센터장 제안이 들어와서 서울혁신센터장 한 2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스타트업계 뭐 해서 이제 마침 코로나도 뭐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에 주목하면서 이제 네 개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죠. 뭐 오늘 우리가 축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마케터로서의 어떤 본인의 이제 그 역량들 내지는 장점들하고 잘 맞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는 뭐 춘천 마임 축제 외에 곡성 축제라든가 여러 축제에 지금 관여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양한 직함으로. 네, 뭐 추진위원이나 운영위원장 아니면 컨설팅은 하고 있고요. 2년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입하고는 딱 상관이 없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축제의 기준이 뭔가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지자체에 가보면은 좋은 축제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좋은 축제다. 아니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축제가 좋은 축제다. 판매가 많이 되면 좋은 축제다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축제라는 어떤 축제인가요? 글쎄요, 그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좋은 축제와 안 좋은 축제를 구분해 달라 그랬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이름처럼 나쁜 축제는 없고요. 다만 조금 이제 삼가해야 될 축제 정도. 아, 좋습니다. 그런 표현.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좋은 축제보다 한국의 축제는 굉장히 특별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뭐 감사제 형식이나 어떤 계절의 변화에 맞춘 하지 축제나 이런 종교성이 가미된 그런 자연 발생적인 축제는 이제 많이 퇴색했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좀 위축이 되고 젊은 인구가 유출이 된다든지 인구 소멸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250여 개의 그 지자체 장으로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그 지자체를 좀 분위기도 좀 띄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좀 팔 필요가 있고, 요즘 뭐 고향 기부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음의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거죠. 이제 관계 인구라는 개념을 쓰자면 일본 말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요즘 생활인구라는 표현을 생활 인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좋은 축제 개념으로 자꾸 축제를 구분하기보다는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필요. 예,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좋은 축제, 나쁜 축제는 없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역의 뭐 아이덴티티와의 어떤 접점이 좀 가장 있다던가까지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은 없을까요? 축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1, 2년 전만 해도 사실 이제 그거는 ABC거든요, 축제에.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화제가 된 게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한 거예요. 거기하고 김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뭐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김밥 천국인가? 그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아 우리 김밥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게 어쨌든 흥미를 끌었어요. 사실 네. 김밥 갖고 축제가 되겠냐? 그렇지만 의외로 예를 들면 원주 만두 축제라든지 구미라면 축제라든지 이런 아주 대중적이고 사실은 뭐 간식류밖에 안 되는 식사의 가치 면에서는 좀 희소성이 굉장히 덜한 이런 것들이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금 이제 보복소비란 말도 있지만 어딘가 떠들썩한 데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예. 거기 가서 이제 무리 중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해보고 싶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사실 한국에서 되게 아쉬워하는 우리가 좀 없는 축제들이 몇 개 있다. 예. 대부분 이제 필요한 축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한국의 크리에이터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들을 위한 축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디어 축제 같은 게 없는데 또 미국 예를 들어서 뭐 하지만 이제 유명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예. 축제는 미디어하고 콘텐츠 축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급지죠. 예, 거기는 한 번 축제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2천억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축제 중에 그런 게 있나?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김밥 축제든 만두 축제든 라면 축제든 뭐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은 지금은 대중이 원하는데 이게 또 금방 또 대중의 취향이 그렇죠.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또 지역하고의 어떤 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부분도 없고 그러면 또 금방 또 죽을 거고 그러면 대중의 어떤 원하는 이 트렌드나 취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의 우리가 이 컴프로마이즈나 트레이드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세계가 오는 거다. 예. 정말 예. 위대한 일이다. 한 사람이 간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 그 도시에 축제 때 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즘 조금 개선되긴 있지만 상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 이해타산적이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 아 이거 해서 뭐 자기네 매상에 뭐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참여해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오고 그 혜택을 나도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벌써 또 짧게 해야 되니까 우리 요새 뭐 사람들이 긴 거 안 봐요. 아, 네. 혹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딱 해주시면. 축제는 저는 뭐 많이는 다녀봤어요. 제가 주도한 거는 두 개 정도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지자체장님들부터 축제를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이 정말 아, 이 축제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 자기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단기적인 거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한두 번 상하면은 사람들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악평이 나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크리에이터 같은 축제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특히 인구 소멸 대상인 경상도나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 일부 이런 데서는 정말 젊은 애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색다른 축제도 한번 검토해 보길 바라고, 마지막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 단체를 운영을 해야 되고 시는 그걸 밀어줘야 된다. 축제는 결코 지자체장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우문했는데 현답을 하신 게 좋은 축제 나쁜 축제는 없다. 모든 축제는 필요해서 시작되는 거다. 그다음에 그 축제라는 건 어쨌든 간에 대중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좋은 축제 나쁜 축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게 너무 축제가 특정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됐을 때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시민사회의 참여들을 자발적 참여들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바쁜데도 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황인선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